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트코인들에 따른 움직임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동향은 아무래도 일단 도미너스 추이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52, 거의 52% 거의 초입부까지 올라오다가 갑작스럽게 1% 남짓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1%에 따른 비중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대부분 뭐 되게 좋은 장세를 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안 올랐던 코인들이 대부분 한 번씩 다 올라와서 좀 펌핑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거가 7월 13일 날 기준점으로 거래 지원 종료가 나오는데 왜 급등이 나오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에 있는 거래소 쪽으로 이전이 되고 그 이전 효과에 따른 형태로 인해서 거기가 유동성이 또 잘 나올 거잖아요. 그 유동성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펌핑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30일 기준점으로 이제 7월 1일 넘어가는 그 직전 타임대 있잖아요. 요 시점 거의 21시에서 22시 요 사이 때 좀 많이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제가 또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빨리 못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커뮤니티에다가는 일부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움직임이 비트코인 ETF의 출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 부적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SC 쪽에서 나와 줌으로써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머지 운영사들이 발빠르게 다시 신청서 업데이트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문제가 다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었다. 근데 반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누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청산, 선물 트레이닝 했던 청산 쪽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가 선물 쪽에서는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족분 부분에 따른 지적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요 시점에서 거의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쪽이 조정폭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래서 좀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 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기똥차게 또 알아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매번 연습이 풀이하고 이거를 배웠으면 좀 써먹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가스가 미친 듯이 폭증이 나오던지, 그 다음으로 갑작스럽게 몇 개 종목만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다가 갑작스럽게 다 펌핑이 나오는 시점이 되게 되면, 특히나 그리고 그 펌핑의 과정에서 가스가 좀 더 많이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가스를 보고 곧바로 매도하는 형태로 단기적으로 잡아가시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 올라오는 방향성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잘 이용을 해보셔라. 그래서 특정 종목만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이것 봐라 하다가 그때 상황이 추가적인 악재가 없거나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보이던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익절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를 또 꼬집는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셀시우스에서 7월 1일 기준점으로 알트코인 좀 판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알트코인에 따른 범위적인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겠냐라는
특징적인 요소가 좀 될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에 따른 수익성을 다 비트코인 마켓에서 수익성을 많이 갖고, 지금 비트코인 마켓이 유동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좋은 영향성을 기반으로 여기서 한번 알트코인들을 좀 건들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또 공격적으로 또 숏배팅을 가중을 주고 알트의 숏배팅을 또 한번 주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공략을 딱 해버리면 아주 그냥 나이스 하죠. 왜냐, 이쪽에 유동성 빼놓고는 지금 유동성 나오는 쪽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 형태에 좀 영향을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 정도만큼 파급력이 있었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영향이, 선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또 알트코인 소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폴리곤 2.0 설계 부분이 이제 JK EVM과 그리고 벨리디움 업그레이드 부분이 내년 1분기 정도에 일단 잡혀져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A부도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트루 USD 이자율이 미쳤습니다. 예, 보게 되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요즘 크립토 분위기라고 보게 되면 유동성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CES나 DEX 부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동성이 부족하다. VC LP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관심의 부족도 좀 있는 것 같다. 21년도 베어장 진입 후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고, 하락과 함께 관심 하락 및 신규 유입되는 유저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거시 경제와 크립토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큰 그림으로는 파울 의장과 그리고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성이 웬만하면 하반기에 남아져 있는 3, 4분기에 또 다른 위험성에 제기되는 리스크 부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도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인물들에 따른 장인 것 같다. 이때까지 고인물들만 남아서 지금의 이익 부분을 풍차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측으로 이제 라이트코인을 돌아볼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 한번 가격 추이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을 이렇게 찍어서 보게 되면 또 그 전에 약간의 퍼포먼스가 한 16% 정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잠깐 좀 쉬어가고 있죠. 아무래도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퍼포먼스가 더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호재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XM에 따른 호재의 리스트에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의 내러티브의 직접적인 수익은 라이트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간편한 채굴로 비트코인과 달리 PC용 GPU로 채굴이 가능하기에 보다 탈중앙화에 용이되어져 있고, 최선선 반감기 이슈에 더 민감하게 영향성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SEC 알트코인 칼질 부분에 있어서 POW 방식에 있는 코인들은 저번에 CFTC 쪽에서 언급했던 바로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피해 나가지 않겠냐라는 언급도 있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산에 토크한 단기간 시장의 주류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이 주류가 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렸고 디지털 자산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여질 것 같다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으로는 블록체인 밀던 게임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없는 업체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요. 한국조폐공사 팀장이 이쪽에 암묵적으로 좀 눈감아 주었던 게 오히려 그런 뭐 약간 부스러기를 좀 만들었고, 그게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달 스케줄 중요한 부분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7월 4일 RBA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일날 FMC 의사록 공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미국 고용보고서와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중에 IMF 세계 경제 전망 추이에 따른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이 점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상당히
강력한 애들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나토 정상회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립토에도 미친 영향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CPI, BOC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한국의 금통위도 이제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로서 보게 되면 저도 빠르게 무언가 좀 알려드리고 싶고 뭔가를 또 찝어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저도 백수가 아니고 제 할 일이 있다 보니까 너그럽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는 하루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루마다에 있는 퀄리티가 그때그때마다 편차가 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이슈를 뽑아내고 분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최대한 고려를 해주시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CRD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질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태는 언제든지 반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현상이 앞으로 진행되는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연달아 남아져 있냐, 이게 1단계의 위치냐 아니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위치로 악재를 봐야 되냐, 이런 걸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호재 부분 벌써 뭐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댓글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악재인지를 판단하고 내가 역배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배팅으로 그냥 순수하게 들어갈 것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에 따른 실력은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의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다 뭐 하시겠죠. 일단은 지금에 있는 상황은 한동안 또 여러 가지 쉼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있는 또 코인의 청문회 발표가 미국에 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시우스 부분에 있는 이제 사후 내용이 조만간에 공개가 되겠죠. 제 녹화 방송 이후에 나오겠죠 아마.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7월 달부터 또 많이 올라왔던 코인들의 기술적인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이 내용은 뭐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일부 고래들이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